오는 날씨에도 2024년 북구도서관 다가온 다문화 프로그램 세계 시민교육 특강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강은 세계 시민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연계 방안을 주제로 김영순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김영순 교수님께서는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회장,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토대 연구 책임자 등을 거쳐 현재 사단법인 공종과 이은 이사장,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장 등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특강이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마이크를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사선한테 소개받은 인하대학교의 정동순 교수입니다. 주로 제가 살아가는 인천, 애정하는 인천 시민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강사가 김영순 그래가지고 여자아이가 생각을 가졌는데 첫 번째 기대가 확 무너졌죠. 그래서 기대가 무너졌지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뭐 북콘서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문답하는 거 있죠? 뭐 강의만 하다 보면 좀 어렵고 힘들고 뭐 졸렸고 막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오늘 저하고 대화를 많이 잘 나누시는 분들 눈도 잘 맞춰주시고 이제 끄덕이시잖아요. 이렇게 한 5도로 끄덕이시는데 뭐 15도 정도로 끄덕여주시고 잘 웃으시고 뭐 질문도 하고 이렇게 제가 퀴즈를 중간중간 낼 거예요. 퀴즈도 잘 맞춰주시고 그러면 본인이 계산해가지고 200점이 넘는 거예요. 한 번에 5점씩 드리고요. 난이도가 높은 건 20점이 있거든요. 본인이 다 계산해가지고 200점 넘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 가족 좀 나와주실래요? 양구일지라고, 난중일기가 아닙니다. 양구일지라고. 제가 도심에 있지만 사도 삼촌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뭐예요? 사일은 도시에 3일은 양구라는 강원도 촌에 더 있어요. 혹시 양구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양구. 양주 아니에요? 양구? 네, 손 들어보세요. 양구 아시는 분, 양구, 강원도 양구. 자, 요 분들에게 20점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엑사이즈입니다. 지금 20점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산해야 돼요. 본인이 계산하고 인천의 시민들은 저는 정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의 시민들은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글로벌의 일선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 글로벌의 일선에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인천의 시민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5점씩 드리겠습니다. 세 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에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글로벌하고 국제화에 노출되어 있는 도시다라고 했는데 좀 점수의 난이도가 아주 큰 점수예요.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 20점짜리예요. 왜? 네, 선생님. 모든 길이 다 있습니다. 모든 길은 다 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에어포트, 그죠? 그다음에 또 하버포트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컬처포트, 그러니까 문화 교육, 또 해외 해상, 그다음에 비행기가 다 이런 거 있다는. Anyway. 그렇죠. anyway.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한다. 맞죠? 네, 우리 선생님 20점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건 진짜 적습니다.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천시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받으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한민국에 오려면 대한민국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길은 인천이 길목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글로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글로벌 돼 있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글로벌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5점씩 드리겠습니다. 5점씩. 자,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제가 인하대학교라고 했어요. 이런 자녀들 중에서 인하대학교 보낸 자녀들이 있죠. 그죠? 영광스럽고요. 뭐 손 들려고 그러는데. 네, 인하대학교에 자기 자녀가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이거 점수 안 드리고요. 본인 자기 자녀들을 자랑질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인하대학교가 왜 인하대학교인지 아시는 분? 선생님이 아까 20점 나갔으니까 저쪽 쓰는데 밑에 순발력 들어오는데 인천의 하와이 5점 드릴게요. 5점. 자, 인천 하와이가 맞아요. 자, 10점짜리 인하대학교가 왜 인하대학교인가 10점짜리 나갑니다. 10점짜리 없으면 선생님한테 갈 건데 선생님 잠깐 기회가 인천 하와이는 5점짜리고 인천
그 조선시대 때 하와이로 근로자로 갔던 분들이 네. 하와이에서 돈을 모아서. 돈을 모은 돈을 네. 이천에다가 재단으로 보내서 네. 학교를 설립해달라 그게 몇년 해서 1890년 70조 70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인하대학교예요. 하와이. 인하 네, 인천하고 목적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하의 약자가 인천 하와이인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인하는 뭐의 약자일까요? 자녀들이 거기 보낸 분들 알 텐데. 아버지, 어머니, 인하대학교가 인천 하와이가 아니라 인천? 인천에 있는 하버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손을 안 들었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건 감점이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정상 참작에 5점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천 하버드예요. 자, 마지막 50점짜리 문제입니다. 인천 인하대학교가 인천 하 땡땡 하 땡땡이가 세 글자죠. 인천. 자, 이건 뭐냐면 바로 우리 세계시민과 관련된 내용이고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주 사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인천 하 땡땡 아시는 50점짜리입니다. 50점짜리. 우리 연구원들 빼고. 인천? 손이 안 들어가고 했는데 손 안 들고 하모니 그랬잖아요. 네네. 10점 드릴게요. 인천 하모니. 인천 하모니. 화합이라는 뜻이죠. 인하가 가지고 있는 3하가 있어요. 하와이 여러분 아니죠. 우리 이민자들 정말 고생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돈을 벌여서 그 인천에다가 그 MIT 같은 공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인하대학교 인하공대입니다. 원래 인천시의 대표적인 학교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인천의 기업에 조중훈 씨한테 이렇게 맡겨서 그래서 사립으로 변화된 게 저희 학교예요. 올해 70년이 됐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자기에 대한 인천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인천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원래 인천대학이에요.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서울대학교고 남조선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조선대학이에요. 그죠? 전북대학은 전북에서 제일 좋은 거, 강원대학교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인천에 제일 좋은 대학은 인천대학교입니다. 오늘 저희 선배님이 인천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제 중학교 선배님이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장영록 교수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죠. 인천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저하고 고향이 같으셔요. 근데 이게 제가 강의한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고 얘가 잘할까 해가지고 지금 좀 부담스럽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하와이에 대한 하버드에 대한 또 우리 하모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소개는 그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이 공중과이음이라는 산업법인데 이것은 강원도 양구를 아시는 분이 아까 계시거든요. 양구는 그냥 지명이 아니고 강원도 양구는 국토 정중앙이에요. 국토 정중앙 100호. 왜 정중앙인지 아시는 분 20점짜리 나갑니다. 국토 정중앙이에요. 강원도 시골에 있는 도시가 왜 국토 정중앙일까? 국정면, 국토 정중앙면이 있고요. 백군마을이 있고 아십니까? 38% 그래서 저는 허리집에 백군일까요? 중앙. 우리나라에 사단이 있죠. 사단 이 끝 마라도 그죠? 만도 그다음에 저기 독도 이쪽에 어디더라 여기까지 제가 4개를 딱 찍으면 꼭지점이 거기랍니다. 그래서 강원도 양구에는 제가 이 책에 강원도 양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양구에는 그 국토 정중앙 1000개 한반도 섬이 있습니다. 그 국토 정중앙인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국토 정중앙 축제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더니만 제 선배 군수님들이 다 중학교 선배인데 지금 현재 군수는 동창이에요. 중학교 동창. 여기 보니까 여기 4대, 5대, 6대 그 전창봉 군수, 7대 조인국 군수, 그다음에 8대 지금 성우 군수 이 사람들이 추천사를 우리가 다 써줬어요. 추천사를 한마디 한번 읽어보면요. 뭐라고 써있냐면 양구 일지는 국토 정중앙 강원도 양구에서 출생한 김종순 교수의 귀촌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야기들은 그가 태어나고 자라는 고향 양구에서 자연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담고 있습니다. 양구에 오면 10년이 젊어집니다. 라는 청춘 양구의 슬로건이 이 책 속에서 웰빙 방법론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양구에서의 웰빙적인 삶이 궁금하신 분들께서 이 책의 일독을 보랍니다. 이렇게 군수가 이렇게 써줬어요. 세 분의 군수가 여러 사람들이 다른 말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책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200점이 넘고 최고 점수를 받은 분들에게 이 책을 드리고 저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후에
제가 5,000명인데요. 페이스북에, SNS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공중과 위험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저희 사단법이나 블로그가 나옵니다. 거기다 올려놓은 세계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세계 시민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에 강의할 때 일상생활에서 세계 시민을 어떻게 실천할까 하는 7분 공감이라는 유튜브를 틀어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같이 볼 건데 7분 공감은 그냥 유튜브에서 7분 공감 김용수 교수 치면 나와요. 이게 120분짜리로 만들어진 대국민 홍보 영상인데 7분을 딱 압축해가지고 홍보를 하고자 만든 영상이니까 여러분 꼭 한번 함께 이따 보시도록 합시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책들을 주로 연구자라 하면 저는 전문적으로 뭐 강사라거나 뭐 강연하거나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국책연구소, 쉽게 얘기하면 다문화 교육에 관련된 우리나라에 여러분 여기 다문화 가족 센터도 있고 뭐 다문화 교육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연구들의 거의 60~70% 되는 우리 연구소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인천에 한유리학교라고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 이주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이제 최근에 10년이 넘었어요. 저희가 만든 지가. 우리 연구소에서 했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그 학교, 대안학교 만든 거, 교육청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월미도에 가면 이주 박물관이 있죠. 박물관 가보신 분 한 분, 가보신 분, 박물관에. 앞으로 여기 도서관의 사장님, 여기 오신 분들 한번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물관 투어, 책과 함께 읽는 박물관 투어. 요즘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코스 아시는 분? 이코스. 네, 이거 5점씩 드리겠습니다. 이코스. 읽고 걷고 쓰기 있죠. 이코스. 네네, 그렇죠? 이코스의 실천이 뭐 도서관에 책인 것뿐만 아니라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러 답사도 다니고 함께 또 가서 또 글도 쓰고 하는 게 이코스입니다. 그래서 그 월미도에 있는 이미자박물관에 1층에 보면 인하대학교관이 있어요. 저희가 월미도에 박물관을 만들 때 그 기여했던 연구소입니다. 인천시립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해내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이런 책들을 여기 나온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베트남 문화의 오디세이 저 책은 굉장히 많은 책이 팔렸어요. 2만 권이 팔렸는데 저 책이. 베트남에 가보신 분 한 분은 베트남. 본인 베트남을 갔다. 이분도 5점씩 드릴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베트남에 가봤는데 100점짜리 있습니다. 저 책을 보고 간 사람이에요. 100점 드릴게요. 안 보고 다니시죠? 앞으로 세계 시민이 되려면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앞으로 저하고 약속해야 돼. 세계 시민이 되려면 여행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 여행하고 답사하고 여행, 답사, 탐방 이걸 구별할 수 있으신 분. 여행, 답사, 탐방을 구별할 수 있으신 분. 이거 50점 드리겠습니다. 네. 여행은 뭐 자유롭게 자기 준비 없이 여행사가 네. 통해서 그냥 가서 답사는 따라만 가면 수동적으로. 답사는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서 미리 가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탐방은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기 위해서 탐방. 10점 드리겠습니다. 답사는 뭐 미리 답사하는 건 사전 답사라고 해요. 답사 전체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 가서 직접 체험하는데 준비가 있어요. 사전 활동, 본시 활동, 답사 활동이죠. 그리고 갔다 와서 사후 활동 이렇게 하는 것이 답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행이란 말, 뭐 동남아 여행, 가족들끼리 여행 가는 거를 가능하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에 맡기지 말고 자녀들하고 같이 가면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이들은 자기들이 스케줄이 짭니다. 야, 이번에는 우리가 뭐 베트남 라오카이에 간다. 여름을 많이 다니는 하노이 뭐 이런 데 가자고 저희들은요 막 로컬로 가는 거예요. 로컬 지역에 있는 데로. 이거 계획 짜. 그럼 아이가 계획을 다 짜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에 대해서 또는 뭐 자기네가 갈 지역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가서 뭐 이렇게 호텔에는 하루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다 로컬에 가서 민박, 펜션 같은 데 가서 민박하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이 나하고 다른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근데 힘든 만큼 뭐예요? 경제적이죠. 긍정 요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해내는 게 아마 세계 시민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베트남 문화의 오디세이는 2만 권이 팔렸는데 저 책의 서문을 보면 저 책이 지금 10년 돼가지고 좀 새롭게 지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 2만 권이 되면 이게 굉장히 뭐 교수
교수가 돈도 많이 벌고 했을 것 같은데 이 책의 그 서문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저 책의 전액 인세를 결혼주 여성 단체에 기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오지 않고 출판사 그런다고. 왜 그러냐면 박수 치는 분 계세요 지금? 네, 훌륭하네요. 네, 박수 치는 누가 박수 쳤어요? 네, 선생님 20점 드릴게요. 리액션이 좋아. 선생님은 지금까지 25점이죠. 네, 점수도 아까 5점 하는 거 25점이에요. 지금 제일 좋은 점수가 선생님이 제일 높은 점수 갖고 있어요. 그죠? 네.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는 아는데 왜 선생님 몰라요? 저는 100명까지 점수 따게 사고 있어요. 머릿속에. 네네. 아까 20점 받으시고 5점 받으시고 5점 받으시고. 대단하죠? 자, 베트남 문화의 오디세이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를 가려면 책을 안 보더라도 누가 올려놓은 블로그들 있죠. 그런 걸 봐서 미리 다 뭐를 가서 볼 건가 꼭 보시고요. 근데 세 군데를 가봐야 돼. 어디든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이 되려면 가서 세 군데를 봐라. 어디 봐야 될까? 아시는 분? 하나에 5점씩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장. 베트남 말고. 시장. 시장 5점. 네.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네. 시장 또. 뭐 인천시장? 부천시장? 그렇죠. 로컬에 있는 에스닉 시장. 네. 또. 네, 그리고 박물관. 예, 10점? 네. 5점. 10점 또. 아까 도서관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관은 학교. 그죠? 시장, 박물관, 도서관, 학교.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다른가를 알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그 살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어디서 와요? 동남아 쪽에서 오죠. 여러분 세계 시민이 된다는 건 내가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에 가서 그런 삶을 영위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과 내가 함께 어떻게 어울러 살 것인가, 리빙 투게더, 공생의 삶을 할 것인가. 내 자녀가 갑자기 어느 날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겠다는 다문화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확률이 점점 높아가요. 지금 제가 한번 추산한 국민의 5%가 250만이 외국인이에요. 250만이 외국인인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 한번 가만히 있어서 사돈의 8종까지 계산해보세요. 나가 있는 사람들,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 집에 해외 나간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한 명 나갔다. 선생님 없어? 한 명이라도 나간 사람이 다른 집 없어요? 사돈의 8종까지 계산해 보시라니까 5점 드릴게요. 늦게 들은 사람은 점수 없어요. 눈치 보고 들으면 5점 더 드립니다. 여러분 집안에 거의 주변에 아는 사람 사돈의 8종까지 치면 한 사람씩 다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나간 사람들이 몇 만인지 아세요? 765만 명이 나가 있어요. 들어온 사람이 250만 명이죠? 들어온 사람이 250만 명, 그 다음에 나간 사람? 그쵸. 그럼 얼마예요? 다? 그럼 몇 마리 합치면 얼마죠? 자, 수학 계산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 한반도의 남쪽, 남한의 총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에서 몇 명이 나갔어요? 몇 명이? 다 합쳐서. 그럼 20%가? 그렇죠. 글로벌하게 이미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이미 다문화사회, 이주사회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한번 인천이 공항에 가깝잖아요. 공항에 가봐요. 공항에 가면 우리처럼 한국어 쓰고 이런 사람보다 외국어 쓰고 우리하고 모습은 같지만 언어를 달리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천은 더욱더 많아요. 인천은 경기도가 인원수가 제일 많고요. 다문화 인구라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서울, 인천이 지금 3번 내지 4번째가 많아요. 그런데 인천이 중등국 자녀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문화 관련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중국인 말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은 나라의 국적이 어딜까요? 베트남. 네, 베트남 맞아요. 베트남 10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리핀 아니에요. 세 번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이제부터 틀리면 감점 들어요. 정확한 걸 얘기해야지. 정확 막 찢는 거 안 돼요, 막. 세계 시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중국 아까 했어요. 중국 1위, 중국하고 우리 그 제주도폰 1위. 고려인이 맞는데 고려인하고 얘기하지 않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우즈베키스탄이 네 번째로 많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중등국 학생 자녀 수는 제일 많습니다. 증가율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알고 봅시다. 자, 여기가 어디일까요? 베트남이죠?
베트남에서도 이 지역, 제가 지금 이게 한 15년 전에 제 모습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소수민족 여인인데 여러분이 그 사파라는 데 베트남 사파 가보신 분, 사파 여기까지 가보시는 100점 드리라고 없으시면 여기는 이제 하노이 하롱베이는 많이 갔다 온 코스인데 그건 관광 코스예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여행자라고 하고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는 선생님인데 손 들었어요. 아 그냥 들어본 거예요? 가고 싶은 곳. 감점 날까요? 예. 여기가 이게 물레방앗간 처녀예요. 물레방앗간 처녀. 물레방앗가 있고 여기서 공연을 하는데 최근에 갔더니만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이 여성이 아이를 낳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뭐라면 우리가 이거는 답사는 영어로 필드웍이라고 해요. 현지조사예요. 근데 저기를 제가 교육인류학자거든요. 교육인류학자라고 하는데 인류학을 가지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거는 5점짜예요. 5점. 왜 김용신이라는 연구자가 저희 깡촌 저기 이렇게 보면 여기다 자기 민족별로 다 옷들이 달라요. 여기를 답사를 갔을까요? 아시는 분? 여기 답사 간 이유. 저 깡촌에 소수민족이 많은 곳에 간 이유가 뭘까요? 인종별. 손 안 들고 하시면 네. 인종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인종은 아니고 민족별. 저게 민족별이에요. 저기 베트남에서 제일 큰 민족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제일 많은 민족. 저기 베트남에서 제일 많은 민족은 비엣족이라고 해가지고 비엣족 흰족이라고 해요. 비엔남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 비엣족 얘네 민족이 전체적으로 65% 정도예요. 전국에 베트남이. 근데 이 지역에서는 베트남의 주류 민족이 소수민족. 제일 적어요. 20%뿐이 안 되고 나머지 소수민족 20개의 소수민족이 더 많아. 자, 제가 왜 여기 연구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한방마을 주민 계세요? 한방마을 주민 한 분 있잖아. 우리 연구원 어디 갔어? 한방마을 저 친구 한방마을 주민이에요. 한방마을에는 한국 사람이 많아요. 그 러시아, 아랍, 우즈베키스탄 이런 국적 사람이 많아요. 어린이들이 많죠. 저런 지역이 있는 거예요. 한국 안에서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몰려있고 부평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몰려있고 자기들끼리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항상 자기 문화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겪고 있다는 거지. 이게 세계 시민은 오류를 저지르면 안 돼요. 왜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려고 놀고 가잖아요. 물론 시댁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다고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지만 좀 이해는 안 가요. 시댁이 왜 멀리 떨어져 있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나갔까? 765만 명이 나갔다 그랬죠. 전 세계에 코리아타운이 없는 지역이 없죠. 그거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 나가서 뭉쳐 살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인천시 교육감님한테라든가 한국에 있는 교육부장관 이런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 언어 가르쳐라. 에스닉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집안에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외국에 가면 전부 다 한글 학교가 있어요. 주말 한글 학교. 전 세계에 거의 몇 개 되신지 아세요? 전 세계에 1000개가 넘는 한글 학교가 있어요. 그 지원하는 게 세종학과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한국어과라든가 굉장히 한류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베트남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돈이 버젓이 교환이 돼요. 경험하셨죠? 베트남 돈을 안 바꿔도 한국 돈 쓰면 웬만한데 슈퍼나 이런 데 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몇 군데 나라, 그러니까 친한적인 정권이 있는 베트남,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즈베키스탄은 택시가 없고 그냥 일반 버스들이 다니는데 일반 자유에 다니는데 그게 택시인데요. 그분들이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데 물어보면 다 한국에서 그분들의 꿈이 뭐냐면 우즈벡 사람들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개인 택시를 사서 운영하는 게 본인들의 꿈이에요.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리에 가서 한국말 이렇게 쓰고 있으면 막 청년들이 가다 끼어들어요. 사진 찍자고 한국말로 막 그런 나라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또 하나 튀르키. 여기는 거의 한국에 대한 그런 굉장한 인기도를 갖고 있는 나라죠. 로망을 갖고 있는 거고 이 세 군데 나라의 대학생들이 한국으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유학 갈래? 그러면 한국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그런 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 소수민족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사는가 민족끼리 많다 보면 싸울 거 아니에요. 다양한 민족들 때문에. 근데 여기 평화를 유지하고 사는데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도 싸우잖아요.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중간에 맺혀서 싸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만 싸우니까 학교별로도 싸우고 뭐 지연, 학연, 혈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민족이 피가 달라. 언어도 막 다르겠어. 공경을 베트남인데. 그러니까 평화롭게 시장 같은 데 가면 평화롭게 교환하고 서로 결혼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저럴까?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다 선진국에 대해서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유럽 이런 데를 지향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보다 저기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저기서 다 사람들이 살고 시도 써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도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배워야 할 점들 많이 있어요. 저 사람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냐. 자기 역대 프랑스라든가 뭐 중국으로부터 전쟁에서 지긴 했지만 결국엔 다 독립했고 전 세계에서 미군하고 싸워서 이긴 그런 자부심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거죠. 베트남 민족들이. 그리고 베트남 민족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냐면 우리하고 전쟁을 했던 민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네 근대화를 해서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저희 공중과 이용해서 지금 우리는 일본에다 뭘 요구하죠? 전쟁에 대한 배상? 그죠? 조선여자 정신대에 대한 배상? 그런 거 요구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 징용당했던 우리 선조들에 대한 거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우위가 되고 그랬을 때 베트남도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작년에 그 민법으로 베트남 인권단체가 좀 이긴 게 하나 있어요. 사례가 8개가 있어요. 베트남의 라이 다이안이라고 우리 한국 군이 가가지고 피를 뿌렸다는 게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이렇게 라이 다이안은 피가 아니라 시 이분들이 50대가 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좌절된 삶을 살았겠어요. 적군의 피를 받았고 그 어머니 얼마나 수모를 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그런 민간 단체에 움직임이 있어요. 저희 공동가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한배 가정의 자녀, 엄마를 베트남에 있는 자녀, 한국인 자녀, 그러니까 대학생들인데 청년 대학생들 중에서 한배 가정의 대학생, 우리나라 순수한 한국 대학생, 순수한 베트남 대학생들이 베트남에서 평화의 순례길을 걷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이런 것들이 작지만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일을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고 응원해야 돼요. 그게 세계 시민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는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공부, 개념적인 걸 할 거예요. 졸지 말고 어떤 퀴즈가 나올까? 이런 프로젝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한국 교육 정말 문제 있죠. 여러분 아마 한국 교육의 홍익인간, 한국 교육은 널리 인간의 복되게라는 그런 정말 대단한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홍익인간 아는 사람 알죠? 다 아실 거예요, 홍익인간.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교육과정으로 근본적인 철학, 대한민국의 교육 철학의 근본적인 것은 인간을 이롭게 하다, 널리 이롭게 하다는 홍익인간의 철학과 경천애인이라고 홍익인간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건국에 관련된 이념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만들었죠.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게 이상한 종교가 만든 거랑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교육과정상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육과정이 이렇게 돼 있고 또 뭐냐면 교육과정상에 인재상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창의적을 가져요. 창의성. 그 다음에 뭐예요? 교양적인 인간, 자주적인 인간, 자기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더불어 함께 사는 인간이에요. 그게 공생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이 학생들에게 중고등학교, 초중고학생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게 해요? 경쟁 위주죠. 쟤를 이겨야만 내가 대학을 가야 된다. 그렇죠? 이 수능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 수능에 대한 건 국가에서 시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이건 교육과정 이렇게 이상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시험인 거예요. 저는 인하대학교 사범대 사회교육과 교수예요. 대학원의 나무라교육과 학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회교육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회교육과에 오게 되면 나중에 중고등학교의 사회교사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학교가 사회교육과가 임용률이 제일 높은 곳 중에 하나예요. 서울대 사범대 사회교육과보다 우리 학교가 더 임용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원학생들이 1학년 들어오면 물어봐요.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 어떤 책을 공부했냐고 물어봐요. 저는 이제 사회문화를 담당하거든요. 사회문화는 수능에서 가장 사탐 영역의 인주 과목인 거 아시죠? 아는 분 한번 손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이미 다 키웠군요. 고등학교 자녀 있으신 분,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
앞으로 손자를 키울 때 할머니의 정보력, 물론 할머니의 재정 능력도 있지만 정보력 매우 중요해요. 할머니가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손자가 깜짝깜짝 놀라죠. 그런데 물어봐요. 무슨 교과서를 공부했냐 물어보면은 교과서를 잘 몰라요. 다 EBS 교재 가지고 공부합니다. 사회탐구 영역이 5개 문제 중에 하나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5개 중에 정답 하나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나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답과 선택은 바뀔 수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5가지 중에 하나를 찍으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교육과정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입식, 암기식, 경쟁식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좋은 데를 가요. SK가, 스카이라고. 일명 스카이라고 가요. 우리 선배님 스카이 나왔어요. 양구에서 천재라고 했어요. 서울대 물리학과 그러면 천재죠. 천재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은 행복하시대요. 근데 정말로 저희 딸이 서울대학에서 근무를 해요. 교직원으로서 근무하는데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학생들의 70%가 행복하지 않대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떨어져 있어요. 그 중에 30%는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데 아이들 자살하는 거 맞죠? 왜 자살하겠어요? 내가 늘 경쟁에서 1등을 해봤는데 1등 쫙 모아놨어. 근데 거기서 1등이 아닌데 꼴찌해버렸어. 그럼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한국 교육이 저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입식, 암기식, 경쟁식. 저거는 뭐냐면 승자 법칙입니다. 함께 유인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하자고 해놓고 안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시민을 가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한국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천천히 지금 인천교육청만 해더라도 지금 뭐 다른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다문화 교육 정책도 연구하고 세계시민 교육 정책 연구하는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 다문화 관련된 게 세계시민 교육과라고 세계시민 교육과라고 표방하는 교육청은 거의 없어요. 인천시 교육청은 세계시민 교육과라는 과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시민 교육을 정말 열심히 해요. 요즘에 제가 교육감한테 건의해가지고 인천 세계로 배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부모님들이 경제적 여유가 안 되면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내가지고 학생 4인 교사 1명의 사제 동행으로 해외에 가서 탐방해갖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100개 팀 이상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건 뭐냐면 아까 인천의 시민들은 인천에서 배우고 잘하고 인천 시민이 돼야 되는데 가장 세계 시민하고 가까워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말씀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면 세계 시민이란 말 어떤 시민인가라는 걸 쭉 한번 볼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 본인이 시 동호회에 계신 분, 나는 시를 너무 잘 읽는다. 한분 50점 드릴게요. 일어나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분, 멋있게.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거 무조건 읽는다고 해가지고 50점 드리면 잘 읽어야 돼요. 자, 일어나서. 전화면 이게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네, 저는 부평에 살고 있는 정화영입니다. 위에 거만 읽으면 됩니까? 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네.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여꽃처럼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저 말은요 되게 멋있게 들렸지만 세계 시민적이지 않아요. 틀린 말이에요. 저 갖고 온 거예요. 저거는 뭐냐면 그냥 너 혼자 살아라. 너 혼자 네 멋대로 자유 있죠. 자유로운 영혼. 여기 여러분들이 자유 있잖아. 자유로운 영혼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세상은 저렇게 살 수가 없죠. 그 연기, 인연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우아하겠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여러분 이거 흥국사 가면 음악 잔잔한 음악 나오면서 흥국사 가보셨죠? 여러분 나는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흥국사 여기 무슨 절 하나 있잖아요. 인천에 절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여유 갖고 사셔야 돼요. 절도 가보시고 교회도 가보시고 이렇게 바닷가도 가보시고 그러면 절에 가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음악 흐르면서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지 말라. 이렇게 에코 약간 이제 기억나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살면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혼자만 걸어야 하는가? 그렇죠. 여러분들 저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일어나자마자 정말 지겹도록 같이 함께 살았던 누굴 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지겹도록 실수했습니다. 지겹도록 정말 지겹도록 사랑했던 이제 사랑했더니 빠졌어요. 배우자를 만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또 오늘 오면서 또 우리 여러분이 여기 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지 않든 우리는 만나게 돼 있어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배우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 여기 교회 다니신 분은 손 안 들어도 돼요. 제가 보면 교회 다니는 안 다니는 알아요. 왜냐?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이제 성당 다니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우라의 색깔이 달라요. 아우라 아시죠? 뒤에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도 아우라가 있고 불교에 가도 이렇게 아우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우라의 색깔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교회나 이런 데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마태복음에 나온대요. 난 모르는데 마태복음에 나온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라는 건 뭐냐?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아까 여기처럼 뭐 정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이유에서 이렇게 사는 건데 전제가 빠졌어요. 누구랑 함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이요. 이 책의 핵심 우리 선생님이 아주 모범생인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앞에? 자연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예, 이렇게 자연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이 책의 핵심이 자연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진리는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가 아니라 내가 진리를 탐구하면서 내가 뭔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여기 온 거는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가만히 있어요. 내 주체가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들어서 아, 내가 세계시민적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탐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탐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여러분의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렇게 국내 문제 뭐 다양성들이 많아지고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알죠? 다양성들이 점차 주변에 많아지고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AI 뭐 챗GPT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신 마음의 다양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 돼요. 언제 그걸 다 따라가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아니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냐면 마음의 개방성, 세계시민적인 의식을 갖고 행동을 실천하면 돼요. 그 얘기 좀 하고자 싶어해요. 제가 뭐 이건 이제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어떻게 감담하나 가버넌스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 여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손자들 중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갈 친구들이 있으면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세계 시민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국제학교를 만들고 있어요. 어디냐면 위치는 혹시 여기가 다 이제 북부 지역이니까 논현동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논현동에 보면 그 호구포역 아시는 분? 호구포역. 선생님도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요. 호구포역 등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계양산 근처에 살아요. 계양산 근처 사는 호구포가 왜 호구포예요? 네, 여러분 이게 세계 시민은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계양산 왜 계양? 여러분이 계양산이면 계양산 왜 계양산인가? 호구포는 왜 호구포인가? 여러분 호구 잡히다 들어봤죠? 호구 잡히다. 호랑이 아가리라는 뜻이에요. 범아가리. 근데 실제로 거기에 호구포 그 지역에 범아가리 같은 바위가 있어가지고 시흥 쪽에서 개가 진짜 저절과 소라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범아가리 우물이라는 그런 우물이 있고요. 범아가리를 한문으로 썼을 때 호구포죠. 범아가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 범아가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가 세니까 그걸 부셨다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의 전원들이 있고 그쪽 동네 문화원 저쪽에 연수문화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기록들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 지역에 아까 얘기한 한누리 다문화 대학교가 있었어요. 한누리 학교가 그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에 한일학교 같은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학생들이 안 오잖아요, 많이. 이 학교를 어떻게 고민할까 하다가 저희 연구소가 2020년부터 여기를 그러면 세계시민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순수한 학생들하고 그 미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섞어서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학교는 비싸요, 안 비싸요? 우리나라에 우리 여기 비싸죠. 그렇죠, 비싸죠. 국제학교 이름 아시는 학교 어디 있어요? 인천에도 있는데 제주부터 얘기하세요. 네, 생각이 안 나시면 제주부터 얘기했구나, 그죠? 제주에서 3개가 있고 인천에 있는 혹시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 이름 아시는 분 5점씩 드리겠습니다. 최두희, 그쵸? 또 그 여기 청라에 있는 학교 아시는 분? 달튼 스쿨, 그렇죠? 그런데 그 학교가 되게 비싸죠. 그래서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비싸지 않겠지만 비슷한 수준 노력하겠죠. 그런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50%, 그다음에 우리 일반 학생들 50%. 여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맞죠? 지지난주에 이 학교 설명회를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에 대한 교육 과정이라든가 자문을 우리 연구소가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100명을 모집해가지고 설명회를 했는데 200명이 온 거예요. 200명이 교육청에서 100명을 끊겠다 그래서 아니다, 200명 다 오시게 해라. 200명에게 설명을 했는데 굉장한 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 손자 손녀가 초등학교 6학년 손자 보세요. 손자 손녀가 초등학교 6학년 없으셔요? 초등학교 6학년? 점수한 50점 드리는 거 없이 여기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은 전학이고 초등학교 6학년은 입학할 수 있는 학교예요. 그 다음에 중학교로 한 2, 3년 있다가 고등학교가 생깁니다. 이 학교는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해외도 보내주고 굉장한 학교예요. 그래서 주변에 꼭 이 세계로 국제학교, 이 학교에 대한 얘기를 꼭 해주시기 바랄게요. 세계 시민을 위한 학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세계 시민 교육입니다. 이것은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세계 시민으로 향하는 길 중에 하나. 여러분 세계 시민 그러는 거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 국제적인 매너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회가 많이 변화할수록 내가 세계 시민이 되는데 저걸 다 언제 알겠어요? 여러분이 저도 잘 몰라요. 챗GPT 뭐 말만 들었지 잘 모릅니다. 근데 뭐 말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챗GPT 그냥 일단 깔고 그냥 말하면 걔가 말해줘요. 그런 것들이 사용하는 사용법들. 여러분들이 그 디저 카페 같은 데 가면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네, 키오스크 같은 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갖고 있는 세계 시민교육의 핵심인데 이게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것가 지금 시민에게 확대된 거 아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도서관장님 새로 오셨더라고요. 뭐 우리자로 오셔가지고 제가 이것을 좀 확장해라. 왜냐면 많은 이것을 시민 모임도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사진 찍고 책 내고 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읽고 뭐 쓰고 걷는 게 세계 시민과 관계 없지 않는 아니죠. 세계 시민이라는 핵심적인 것은 나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나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가정. 여러분 아마 나하고 내 가정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내 가정, 그 다음에 학교, 지역사회, 국가, 총국가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네 가정 정도는 잘 파악하고 지역사회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인천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그 지역을 잘 이해하는 것도 세계 시민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천 속의 세계, 세계 속의 인천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세계 시민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세계 시민은요 17가지 목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세계 시민은 뭐냐면 지구가 앞으로 계속 다음 세대에 이어줄 때, 다음 세대로 갈 때 현재 있는 여러분들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될 거야, 아닙니까? 여러분 후손들도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평화로워야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17가지 목표를 설정한 게 유네스코에서 설정한 게 있어요. 유엔의 17가지 목표. 그 영어로는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요. 지속가능 목표. 이것을 잘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계 시민의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진리 탐구했잖아요. 세계 시민 탐구를 하려면 17가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몇 가지만. No poverty. 굶는 사람이 없어야 돼. 제로운 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No poverty. 기한 음식이라고 해요. 제로운 거. 굶는 사람이 없어야 돼. 이런 건 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해당되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회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커피 하나 마시면 4,000-5,000원씩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그 커피에 농산에 쪄서 그 커피 한 잔을 할 때 얘는 200원도 못 받아요. 200원을 못 받는 그런 지역의 아이들이 이거 커피 생산 200원도 못 받는데 우리는 그거를 4,000원, 5,000원에 마시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그 생산자들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면 뭐 빨대도 뭐 종이 빨대 쓰면 안 돼요. 이제 지금 플라스틱 빨대, 종이 빨대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가지고 있는 그 텀블러. 텀블러는 종이도 안 들어가고 빨대도 안 들어가고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 중에 보면 이제 여기 이 퀄리티 에듀케이션, 이게 양질의 교육이라는 네 번째.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들 이게 인사교육청에서 세계시민교육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일반 시민들이 세계 시민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양질의 교육이거든. 우리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해요. 평생 학습자라고 해요. 제 책에서는요, 아까 저희 위에 제 책 중에 하나가 시민위원 사회문화 리터러시라는 책이 있는데 학문 수행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학문 수행자. 학문 수행자 개념을 우리 친구 연구소에서 지금 학문 수행자 학문 수행자 어떤 개념인지 좀 얘기 줘봐요. 학문수행자가 약간 성찰이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가운데 본인에게 성장 과정을 경험하면서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시민의 눈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세계 시민인데 본인이 대학원의 박사과정이라고 어렵게 얘기하는 게 세계 시민이 될 수 있겠어요? 일단 반성문 제출하세요. 저 친구 우리 연구실에 안 거는데요. 저희가 어렵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본인이 지금 막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렵게 얘기했을까요? 학문 수행자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묘할 때 이렇게 자신의 뭐 집안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 집은 뼈대가 있어. 그런 집은 비석에 세워놨잖아요. 비석. 여러분들 집안에 비석 있는 5점씩 드릴게요. 비석. 네, 세 분. 네. 우리 어머니랑 우리 시민님 비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 있어요? 비석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비석에 써 있는. 비석만 받고 써 있는 누구? 그거는 옆에 있는 거고. 자, 뭐라고 써 있냐면 위에 관직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 달라요. 관직을 하면 이렇게 관이 비석이 이렇게 되면 관에 씌우는 거예요. 관직을. 원래 관직도 안 했는데 비석 이게 관에 씌우는 거는 그 사기예요. 이 비석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탁갓에 씌워놓은 관직을 하시는 분들이야. 탁갓 대부분 관직을 안 했지만 자손들이 관직을 씌워놓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글씨를 봐야 돼요. 학생 누구 지요. 아시는 학생 누구 지요. 왜 학생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왜 학생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지위가 없으니까. 맞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선시대 때는 양반은 다 학생이야. 관직을 가져요. 그러니까 진사, 고시를 봐야 우리나라로 시기에는 뭐 4급, 5급 되면 이제 그 관직을 받게 되는 거죠. 정일품이니 뭐 이런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중앙관직 있고 지방관 있잖아요. 생원하고 진사 뭐 이런 거를 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써요. 진사는. 근데 뭐 정일품 누구 위에 가시 있죠. 근데 대부분 다 모든 조상분들이 학생 누구 지로 왜 학생이냐?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지금 공부 안 하십니까? 난 대학을 나왔어요. 고등학교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공부하잖아요. 직장에 들어가서 여기 사서 선생님 공부해요 안 해요? 공부하죠. 죽도록 하죠. 진급해야 되니까 그죠? 공부해. 어디든 우리가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뭐든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평생 학습자라는 개념, 학문수행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세계시민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세계시민 내가 영어 잘한다고 나는 해에 몇 번, 10번 갔다 왔어. 세계시민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학습을 해야만 세계시민이 돼요.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학습하잖아요. 우리 쉬는 시간 있어요? 그냥 쭉 가요? 3시간이 있어야 돼요. 네? 있어요. 내 맘이죠? 네.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잠깐 듣겠습니다.